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매각을 계획하고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한 4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연체는 되지 않았으나 총 채무액 원금은 8,900만 원으로 월 상환액 부담이 높아 연체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이 있으며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차감한 순재산액은 5천만 원으로 총재산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440만 원이며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동산 처분입니다. 금리 인상 전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받았고 금리 인상 후 담보 상환액을 버티지 못해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미봉책으로 전세를 주고 본인도 전세를 얻어 나왔습니다.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임박하여 언제부터 본격적인 추심이 발생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월세와 자녀 교육비 등 생계비 지출이 많아서 가능한 월 변제액이 낮길 희망하였으며 상담인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시 매월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문의 주셨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채무조정 중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연체가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기에 채무조정을 미연체 또는 연체를 최소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의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상이행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기에 선택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담인은 월 변제액 부담도 낮길 희망하였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변제액이 높은 편으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월 변제액이 낮은 편으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의 융통성이 있고 추가 생계비 인정이 용이합니다. 최종으로 월 변제액과 신청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담인의 재산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이 금액이 전부 청산가치가 된다면 무담보 채무액보다 많기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재산액 중 임차 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른 면제 재산을 공제하여 청산가치를 평가합니다. 임차 보증금은 7천만 원이고 상담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면제 재산은 2,800만 원이기에 이를 차감한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순재산액 5천만 원을 더하면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9,200만 원이 됩니다. 면제 재산을 공제했음에도 무담보 채무액 8,900만 원보다 청산가치가 높기에 상담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8,900만 원의 30%는 2,6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B카드사의 카드론으로 1,000만 원입니다. 비율상 30% 이내이기 때문에
신속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임차보증금 전액이 상담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1억 2천만 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제외하고 자녀들 모두 피부양 인정이 되어 3인 가구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광역시 3인 가구여서 8,500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3,500만 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8,900만 원보다 낮아 신속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일한 선택지인 신속 채무조정 예상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상담 시점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어 대신 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5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4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3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상담인은 30만 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월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127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97개월일 때 월 변제금이 127만 3,623원으로 이 금액에 부합합니다. 월 약 127만 원을 97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3,454만 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1억 2,354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담인은 신속 채무조정 특례 조정 결과에 불만족하였습니다. 월 변제액은 만족스러우나 채무 감면이 안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장기 연체를 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추가 연체를 하여 연체이자를 발생시켜 총 채무액을 늘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방안밖에 없었습니다. 두 방안 모두 부동산이 가압류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배제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으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담인은 보유한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고 현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될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경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매가 되는 것보다 부동산을 정상 매각하는 것이 상담인의 채무 변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신속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시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계획하고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한 4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담인은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가 될 경우 경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경매를 받아들인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선택지도 있으나 이는 상담인의 채무 변제에도 불리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채무조정으로 시간을 벌면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재산 문제가 없었다면 개인 회생도 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